안녕하세요. 식생활 안전관리원이 함께하는 식생활 온클래스입니다. 최근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조숙증에 대한 부모님의 걱정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허양임 교수님과 함께 성조숙증에 대한 학부모님의 궁금증을 풀어보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식생활 관리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의사 허양임입니다. 교수님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성두숙증이라는 말을 한 번씩은 거의 들어보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성두숙증은 무엇이고 왜 발생하는 건가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의 몸이 너무 일찍 어른이 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여아는 만 8세 미만, 남아는 만 9세 미만의 사춘기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를 성조숙증이라고 정의하는데요. 발생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죠. 에너지 과잉으로 인한 소화 비만입니다. 자, 우리 몸에 체지방이 많아지면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렙틴은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이제 성호르몬을 만들어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자, 즉 영양 과잉으로 몸이 커지면 지방이 많아지고 뇌가 벌써 어른이 될 준비가 됐구나 라고 착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 화장품 등에 포함된 화학물질, 대표적으로는 비스페놀 A나 프탈레이트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서 마치 진짜 호르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데요. 이를 이제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 체계를 혼란시켜가지고 사춘기를 앞당기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전적 요인과 스트레스인데요. 부모님이 사춘기가 빨랐던 경우 아이도 그럴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최근 아이들이 겪는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나 밤늦게까지 사용하는 스마트폰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등도 뇌의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해서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매일 함께 지내다 보면 변화가 잘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성두숙증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매일 아이를 보게 되면 변화를 알아채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고 아이가 변화하기 때문에 잘 관찰하시면 되는데요. 성별에 따라서 관찰 포인트가 조금씩 다른데 부모님이 목욕할 때 혹은 옷을 갈아입을 때 자연스럽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자의 경우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 가슴의 발달입니다. 한쪽 혹은 양쪽 가슴에 자꾸 딱딱한 멍울이 잡히거나 살짝만 스쳐도 아이가 아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종 살집이 있는 아이들은 피하 지방과 헷갈리기 쉬운데 몽우리가 느껴진다면 더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피지 분비가 왕성해지면서 머리카락에 기름기가 자주 돌고 정수리나 겨드랑이에서 이른바 사춘기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보다 발견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데요. 가장 첫 신호가 고환의 크기가 커지는 것입니다. 보통 고환의 장축이 2.5cm 이상, 보통 4cc라고 하는데 메추리알 크기 정도로 커지거나 또 음낭의 피부가 붉고 얇아지는 것처럼 보이면 사춘기가 시작된 것이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식기 주변에 솜털이 좀 붉어지거나 코 주변에 여드름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한다면 호르몬 변화가 이미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별과 관계없이 가장 눈에 띄는 공통적인 신호가 있는데요. 바로 폭풍성장입니다. 급성장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즘 부쩍 키가 많이 크네 라고 좋아하실 만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평소 1년에 한 4에서 6cm 정도 자라던 아이가 갑자기 7, 8cm 이상 훌쩍 자란다면 몸 안에서 성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막 짜증이 늘거나 예민해지는 소위 우리 중2병 같은 모습을 저학년 때 보인다면 우리 성성숙이 빨리 되는 건 아닌가, 호르몬 수치가 빨리 높아지는 게 아닌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들을 보인다면 너무 당황하거나 아이 앞에서 심각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아청소년과나 가정의학과를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성조숙증은 여자아이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자아이라면 다 조심해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성조숙증 환자의 약 90% 정도가 여자아이일 정도로 여자아이들에게 훨씬 흔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자아이라고 무조건 위험하다라기보다는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느냐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체중으로 태어나서 갑자기 살이 찐 경우가 있는데 태어날 때는 또래보다 작게 태어났는데 영양 섭취가 좋아지면서 갑자기 몸집이 커진 아이들이 있거든요. 우리 몸은 부족했던 성장을 따라잡으려고 속도를 내는데 이때 호르몬 체계도 같이 빨라지면서 성조숙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 이미 초경을 시작하셨거나 아버지가 중학교 이전에 키 성장이 끝난 편이라면 아이도 그 유전적인 성향을 따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습관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보다 호르몬 민감도가 훨씬 높은데요. 어른들이 쓰는 화장품이나 향수를 아이가 자주 사용하는 경우나 플라스틱 용기에 든 배달 음식을 매일 먹는 이런 생활 습관은 여자아이의 내분비계를 훨씬 더 쉽게 자극하게 되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성조숙증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나요? 맞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단 음식을 먹는 것은 단순히 충치나 비만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의 호르몬 체계를 직접적으로 흔들 수 있습니다.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이를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는데요. 이 문제는 인슐린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되면서 우리 몸의 성호르몬을 활성화하는 인자를 자극하게 됩니다. 즉, 단 것을 많이 먹을수록 몸은 에너지가 넘치니 빨리 성숙해지자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음식은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남은 에너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체지방으로 쌓입니다. 설탕이 결국 지방을 만들고 그 지방이 또 사춘기를 앞당기는 성조숙증 공장이 되는 셈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액체로 된 당분입니다. 과일 주스나 탄산음료는 식이섬유가 없어서 혈당을 더 순간적으로 많이 높이게 되는데요. 따라서 아이에게 단 음료보다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대체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가공식품을 먹을 때는 식품의 영양성분표를 확인해서 당류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단 음료를 안 먹을 수가 없어 제로 음료를 줄 때가 있는데요. 제로 음료로 대체해서 섭취하는 건 괜찮을까요? 설탕이 없으니 성조숙증 걱정도 없겠지? 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게 반응합니다. 인공감미료를 사용한 제로 음료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데요. 인공감미료는 혀에서는 단맛을 느끼지만 실제 칼로리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 뇌는 단맛이 들어왔는데 에너지는 어디 갔지? 라고 혼란을 느끼면서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다른 음식을 더 먹고 싶게 만드는 보상기전이 작동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돼서 전체 칼로리 섭취와 체지방이 늘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재료의 담백한 맛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제로 음료에 강한 단맛에 중독되면 채소나 과일 같은 건강한 단맛을 멀리하게 됩니다. 자극적인 입맛 자체가 형성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식습관 불균형과 비만, 그리고 성조숙증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게 되는데요. 배달 음식을 자주 먹으면 성조숙증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달 음식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뜨거운 음식이 플라스틱 용기와 만나는 상황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환경호르몬, 학술 용어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물질이 왜 아이들 성조숙증에 치명적인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환경 호르몬은 구조가 우리 몸의 에스트로겐,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과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몸속에 들어가면 수용체에 딱 달라붙어서 지금 사춘기를 시작할 때야 라는 가짜 신호를 보냅니다. 아이의 뇌는 이게 가짜인 줄도 모르고 성숙 과정을 앞당기게 되는 거죠. 배달 용기로 쓰이는 플라스틱은 대체로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만 고온과 기름기가 만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팔팔 끓는 찌개나 기름진 튀김이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서 배달되는 동안 아주 미세한 양의 환경 호르몬이 음식으로 녹아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그 상태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행위는 환경 호르몬 노출을 극대화하는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앞서 여자아이가 성조숙 비율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여자아이의 몸은 남자아이보다 에스트로겐 반응에 훨씬 민감합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면서 배달 음식을 시켜주는 것은 아이를 굶기지 않으려는 사랑의 표현이실 텐데요. 그 마음을 조금 더 확장해서 그릇 하나 옮겨 닫는 정성만 더해 주신다면 환경 호르몬 걱정 없는 건강한 한 끼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나 홍삼을 먹이는 것도 성조숙증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이 성조숙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특정 성분은 호르몬을 자극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삼에 들어있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아이의 대사활동을 지나치게 활성화하면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부차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춘기 징후가 이미 시작된 아이들에게 홍삼을 장기 복용시키는 것은 불난집의 부채질하는 격이 될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키 성장을 위해서 초유 성분이 들어간 영양제를 먹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초유에는 성장인자, 우리 IGF-1이라고 하는 이 성장인자가 들어있어서 이 성분은 키를 키우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적인 성숙도 앞당길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또래보다 성숙이 빠르다면 이러한 성장 촉진 보조제는 전문가와 상의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해외에서 직구를 하는 영양제들도 많은데요. 이 해외에서 직구한 영양제 중에는 성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안전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전문가와 상의 후 섭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이가 통통황탄인데요. 아이에게도 다이어트를 시켜야 하나요? 아이에게는 성인과 같은 체중 감량 목적의 다이어트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체지방 관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살이 키로 간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과거 영양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맞는 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낫겠어요. 적당한 영양은 성장에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영양으로 인한 체지방은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뇌를 자극해서 사춘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결국 살이 키로 가는 게 아니라 살 때문에 키가 클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체중 유지가 다이어트의 핵심입니다. 성인에서는 몸무게의 숫자를 줄이는 게 목표지만 아이들은 키가 계속 자라기 때문에 몸무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키가 키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다이어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먹는 것을 과하게 제한을 하면 몰래 먹거나 오히려 폭식을 할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안 돼, 먹지 마 라고 하기보다는 식사의 메뉴에서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채워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성조숙증 예방에는 성장판을 적절히 자극하는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줄넘기나 농구, 또 가벼운 조깅 등은 체지방을 태우는 동시에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늦게 잠드는 아이의 경우 수면이 성조숙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수면은 성조숙증의 속도를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입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늦게 자는 습관은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로 성조숙증에 영향을 줍니다.
자, 우리의 뇌에서는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을 오게 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성호르몬이 너무 일찍 나오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즉 멜라토닌이 충분히 나와야 성조숙이라는 엔진이 과열되지 않게 잡아주는 거죠. 그런데 늦게 자거나 빛에 노출된 채 잠이 들면 멜라토닌 수치가 떨어지고 억제되어 있던 성호르몬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잠을 늦게 자는 아이들의 경우는 밤늦게 간식을 찾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식습관은 비만으로 이어지고 비만은 다시 성조숙증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왕성하게 나오는데요. 이 시기에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아이의 키를 키우는 동시에 사춘기의 시계가 너무 빨리 돌아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두유를 많이 먹으면 성도숙증을 앞당긴다는 말을 들어봤는데요. 우유 대신 두유를 많이 마실 경우 조심해야 하나요? 두유와 성조숙증의 상관관계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어머니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콩을 많이 먹으면 가슴이 일찍 나온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당량의 두유는 안전하고 오히려 우유보다 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호르몬이 들어있는데 이 이소플라본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콩을 먹으면 호르몬 수치가 올라갈까 봐 걱정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실제 우리 몸의 에스트로겐보다 효력이 100배에서 1000배 정도 약합니다. 즉 콩을 먹는다고 해서 아이 몸 안에서 갑자기 호르몬 반응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우유를 소화하지 못하는 유당불내증이 있거나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너무 과한 아이들에게는 식물성 단백질인 두유가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의를 드리는 부분은 콩 자체가 아니라 음료로서의 형태입니다. 시중에 파는 두유에는 아이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설탕은 비만을 부르고 비만이 성조숙증을 앞당기게 되기 때문에 두유를 주신다면 하루에 한두 컵 무가당 또는 저당 제품을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가공된 두유보다는 두부, 콩나물, 콩자반처럼 원재료를 조리한 반찬으로 주시는 것이 섬유질도 풍부하고 호르몬 걱정도 없는 최고의 식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항생제 식품이 아닌 육류를 자주 섭취하면 성도숙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반 고기를 먹이면 고기에 들어있을지 모르는 호르몬이나 항생제가 우리 아이 몸속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 고기의 항생적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위와 섭취량입니다. 과거에는 가축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것이 성조숙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국산 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독축정 일정 기간 항생제나 호르몬 투여를 금지하는 휴약 기간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육류라고 해서 호르몬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조숙증 관점에서 무항생제 고기 1kg를 먹는 것보다 일반 고기 100g을 먹는 것이 훨씬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범인은 고기 속의 지방이기 때문입니다. 자, 무항생제 고기인지 아닌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름기를 뺀 살코기를 적당량 또 채소와 함께 먹는 습관이 성조숙증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키는 훨씬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성도숙증 예방 차원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고 싶은데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사실 증상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여아는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연령, 또 남아는 만 9세,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에 한 번쯤 기본 검사를 받아보는 것은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병원에선 신체 계측과 문진을 진행해서 아이의 성장 속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는지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조숙증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뼈 나이 검사, 즉 골연력 측정을 하게 됩니다. 왼쪽 손바닥과 손목을 엑스레이로 촬영을 해서 뼈의 성숙도를 확인을 합니다. 아이의 실제 나이는 8세인데 뼈 나이가 10살로 나온다면 그만큼 성장이 빨리 진행되고 있고 성장판이 빨리 닫힐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로 호르몬 수치를 측정하게 됩니다. 성조숙증 검사는 아이의 성장 시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건강한 속도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성장 지도를 그리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검사 결과가 조금 더 빠른 것처럼 나왔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식단과 생활습관 교정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조숙증 예방을 위해서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한테 이제 이론은 알겠는데 내일부터 당장 아이와 뭘 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부모님이 감독관이 아닌 페이스메이커가 되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와 즐겁게 놀면서 호르몬 건강을 지키는 3가지 실천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운동입니다. 자, 운동은 성조숙증의 가장 큰 원인인 체지방을 태울 뿐만 아니라 성장판을 자극해서 키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거창한 헬스나 운동 학원을 다니는 대신에 저녁 식사 후에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동네를 산책하는 방법으로도 아이는 낮에 받은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요. 코티졸 수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성호르몬의 과도한 분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말에 함께 장을 보고 요리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직접 만든 음식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가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가공식품과 멀어지고 건강한 음식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거실을 블루라이트 금지 구역으로 만드는 건데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잠이 보약이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아이는 방에 넣고 부모님은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계속 스마트폰을 하시면 아이는 절대 깊게 잠들지 못합니다. 취침 1시간 전에는 온 가족이 스마트폰을 거실에 지정된 바구니에 넣고 부모님이 함께 디지털 디톡스를 해주시면 아이의 뇌에서 멜라토닌이 왕성하게 분비가 되면서 성조숙증을 예방하는 최적의 수면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성조숙증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셨는데요. 참여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진료실 환자로 만날 때는 이미 나타난 증상을 해결하느냐 바빴는데 오늘처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키울까? 어떻게 하면 예방할까? 라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사실 이제 예방하는 걸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매우 뜻깊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고 한창 사춘기로 앞두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현실적으로 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이의 성장은 사실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옆에서 든든하게 같이 걸어가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몸도 마음도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저도 현장에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